자, 대표형 5번 갑니다. 파푸수 정리, 우리 아까 배웠던 중선 정리 있지? 그거를 증명하겠습니다. 가끔 학교 시험에 이렇게 네모칸 넣기 있잖아. 이런 걸로 나올 수가 있거든.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우리 아까 이렇게 했었죠. 삼각형이 있을 때, 요 삼각형의 중점, 요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얘가 성립한다 그랬죠. 자,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여기 M, 중점을 얘를 원점으로 갖다 넣어. 알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BC선 있죠? 이 BC를 X축에 갖다 넣는 거야. 자, 좌표화 시킬 겁니다. 보입니까? 자, 그래서 X축과 Y축을 이렇게 좌표 평면에 그려서 중점을 여기 원점에 갖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B라는 점과 C라는 점은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겠죠. 그리고 A라는 점은 어디 있는지 그냥 랜덤하게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A라는 점을 A, B라고 잡아주고 그 다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잖아. 근데 이 두 점은 X축 선상에 있거든. 그래서 B라는 점을 마이너스 C, 0 C라는 점은 C, 0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제 저게 맞는지 확인할 거야. 그러면 AB 거리의 제곱 더하기 AC 거리의 제곱을 계산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제곱이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거든. 얘를 정리하면 2AC가 소거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A제곱이 2개, B제곱도 2개, C제곱도 2개야. 그래서 2로 묶어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쓰면 정리가 잘 된 거죠. 됐지? 자, 이제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을 해볼 거야.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은 AM제곱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고 BM제곱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죠. 여기까지 거리는 C잖아, 얘는. 그래서 AM제곱은 이 점에서 원점까지 거리 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BM 거리는 C니까 제곱이면 C제곱이겠죠. 됐습니까? 얘들아 밑에 게 위에 있고 2배네. 2배. 증명했죠? 잘하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잘한 거죠. 자, 이렇게 좌표화 시켜가지고 주어진 중선 정리를 증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중선 정리의 증명입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공통수학 2부터 증명이 나와. 알겠지? 공통수학 2 보면 우리 명제 기억나니? 명제라는 파트 있었죠? 여기도 증명이 있다. 알겠지? 뭐 산술기하, 절대부등식 이런 거에도 증명이 마구잡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증명이 학교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 나옵니다, 한 번씩. 나옵니다, 한 번씩. 그래서 좀 증명을 좋아하는 학교들이 좀 덜어 있거든. 뭐 대구여고, 그 다음에 대류는 안 좋아하고 경신도 별로 안 좋아해. 경신도 별로 안 좋아하고 뭐 하여튼 몇 가지 있어. 뭐 청구고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는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알려줄게. 학교 결정되면. 뭐 아직 100% 아니잖아. 그치? 경신 갈 것 같아? 너 원하는 데 갈 것 같지? 그치? 한 5명 중에 1명은 딴 데 간대. 진짜로. 작년에 우리 반에도 어떤 여학생이 대구여고를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얘 좀 이상한 애 아니야? 왜 가고 싶어 하는 거지? 여기 학교 완전 무서운데? 어쨌든 여기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여기 1차 냈는데 해화여고 돼서 막 울라 그러고 막. 옛날에 우리 반에는 막 대륜고 너무 가고 싶어 했거든. 근데 대륜고 냈는데 뚝 떨어지고 동문고 가고 뭐 이랬어. 이상한 데 가고. 가끔 그런 애 있어. 내가 보기엔 한 5명 중에 1명? 나머지는 거의 되더라고요. 요즘 그리고 일반고에 좀 약간 뭐가 일반고 그러니까 원래는 특목고 알지? 특목고 영재고잖아. 외고 요런 데가 조금 인기가 많았죠. 작년까지는. 왜냐면 얘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이제 똑같은 내신을 받더라도 특목고가 유리하잖아. 그리고 전형이 좀 다르죠. 특목고는 전형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얘들이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옛날에 우리 반에 중에 외고 있잖아. 외고에서 내신이 4.0이었는데 얘가 그 서강대를 가더라고. 엄청난 겁니다.
그지? 내신이 4점 전개인데 서강대를 간다고? 대박이죠. 대박이죠. 얘들아, 대구 과고 있지? 대구 과고. 뭐, 여기는 전교 꼴찌가 성균관대 갑니다. 진짜야. 그지? 특목고가 약간 그런 게 있어. 대신 알제? 대구 과고 이런 데는 의대 가긴 힘들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과고를 갔잖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는 못 갑니다. 왜? 과고는 기본적으로 커리큘럼 자체가 과학이잖아. 공대 가려고 하는 거야, 여기는. 그래서 의대 가기는 거의 힘들죠. 어쨌든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좋았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은 1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특목고의 가치가 조금 떨어졌어. 그래서 일반고가 조금 더 뭐 유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여러분이 가는데 그 고등학교가 약간 유행처럼 이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얘들아, 이거 볼게. 요거는 이제 그냥 문제야. AB 길이가, BC 길이가, CA 길이가 4.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 적당히 그려볼까? 이렇게 하나 그릴까? 그래서 AB, C. 이렇게 그려서, 잘못 그렸네. 뭐, 몰라, 뭔 상관이야. 그래서 얘가 5고, 얘가 7이고, 얘가 4고, 이렇게 그렸죠. 됐지? 자, 근데 D가 바로 뭐냐면, BC의 중점이죠. 이렇게, 맞나? 아닌데. 문제를 다 기억 못 하겠노? 죄송합니다. 문제를 다 기억을 못 하겠네요. CA 중점. 여기죠, 여기. D가 여기죠, 여기.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요 길이 구해봐라. 이런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걸 뭐 삐딱하게 그려놔도 중선 정리는 이제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여기는. 요 길이가 지금 2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의 몇 배? 2배가 된다는 사실을 옆으로 돌려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5 더하기 77에 49, 요 값은 2배가 되기를 요거 제곱 4에다가 BD의 제곱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충분하죠. 됐니?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74가 되죠. 그러면 37이 되고 넘어가서 4를 빼주면 BD 길이는 루트 33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필수 유형 6번입니다. 자, 내분점, 외분점 하겠습니다. 저 뒤에 있을걸. 아유, 이런 뭐, 대학 가는 것도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 그지? 중3 되면 스트레스가 많아. 내가 보니까 제일 스트레스 많은 게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얘들, 너희들. 그지? 그 다음은 아니죠. 더 위죠. 고3. 그지? 내가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렇게 심해, 애들이. 왜냐면, 이게 아직 사람이 제일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불안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뚜껑을 열면 괜찮거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한 2학기쯤 되면 이제 스스로의 위치를 압니다. 자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구나. 그지? 근데 뚜껑을 안 열었잖아. 이 안에 뭐가 들을지 모르거든. 이게 뚜껑 열었는데 이 안에 뱀이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이 뚜껑 열었는데 와, 되게 황금이 들었을 수도 있는 거야. 이거 모르잖아. 이 불안감이 되게 짜증나는 겁니다, 이게. 차라리 시험을 빨리 치는 게 낫지. 그지? 고3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딴 성적으로 과연 대학을 어디 갈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지? 공부하면 올라갈까? 그지? 스스로를 잘 못 믿죠. 고3 되면 애들이 되게 불안해. 하여튼 그래. 그래서 지금 이때가 제일 빡셉니다. 근데 마음을 잘 잡아. 얘들아, 공부는 어차피 즐겨야 돼. 내가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지?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는데 의미를 주세요. 자, 문제 갑니다. A, B가 있는데 얘들을 3등분하는 점 중에 A 쪽에 가까운 점을 P, B 쪽에 가까운 점을 Q라고 했을 때 PQ를 구해라. 이런 거죠. 자, 그림 그린데 얘들아 항상 습관을 들여. 적당히라도 그려. 얘들아 너무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 제발 이거 좀 하지 마. X축, Y축. 진짜 이런 애 있어. 마이너스 2, 그리다 시간 다 가겠다. 미치겠다. 알겠지? 이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어, 얘들아.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7이고 얘들아 이것만 알면 돼. X 좌표 봐봐. 누가 왼쪽에 있는지는 알겠지? 그 정도만 알면 돼. 알겠죠? 그래서 4, 마이너스 2. 얘가 더 밑에 아닌가요? 그냥 필요 없다니까. 알겠지? 그 정도만 해. 되겠죠? 자, 그래서 3등분 하죠. 3등분을 해서, 요게 3등분을 해서, 요쪽에 P가 있고, 요쪽에 Q가 있습니다. 얘들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무슨 점이죠? 내분점이죠.
되겠니? 자, P라는 녀석은 AB를 얼마? 1대2로 내분하는 거고, Q라는 점은 A쪽이 2고 B쪽이 1이잖아. 2대1로 내분하는 거죠. 요것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P라는 점 갈게요. P라는 점은 내분점. 얘랑 얘를 더하라 그랬죠. 그래서 분모에 3을 깝니다. 되겠지? 그리고 1대2를 중간에 쓰고 요쪽으로 곱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4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럼 얘는 0, 맞나? 마이너스 2에다가 14네요. 여기 잘못 썼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0,4가 되겠죠. 됐니? 자, Q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3을 똑같이 깔아주시고 이번에는 얘들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여기 2대1이라고 쓰고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8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하고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7을 해주시면 요 값은 2,1이 됩니다. 되겠나? 삶의 의지만 있으면 다 합니다. 이거 못한 사람 없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않나. 자, 6-4번 별표입니다. 학교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 요 문제 가네. 잘 봐. A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 AB 길이하고 BC 길이가 2대1이 되는 C라는 점이 있대. 그걸 다 구해봐래. 알겠습니까? 자, 요것도 얘들아 대충 하나 그릴까? 자, 근데 아무리 대충 그려도 누가 왼쪽에 있고 누가 오른쪽에 있는 정도는 아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B가 이쪽에 있고 A가 이쪽에 있겠죠. 요 정도 그리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AB 길이의 몇 배가 AB 길이의 반이 BC 길이야. 요거 되겠니? 그러면 AB 길이의 반이 BC 길이니까 요 길이의 정확하게 반이 BC 길이니까 C가 여기 있어도 되겠죠. 제 말 이해갑니까? 되겠니? 그 다음 또 있지. AB 길이의 반이 BC 길이인데 그때 이 C라는 점은 요쪽 연장선에 있을 수가 있죠. 그지? 그래서 요 길이의 반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가능합니까? 되겠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쌤, 이쪽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쪽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C가 여기 가잖아? 그러면 AB 길이보다 BC 길이가 무조건 길어. 그럴 수는 없잖아. 여기는 안 되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위치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인 거죠. 그러면 C는 중점입니다. 얘는 기역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중점이겠죠.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C가 중요한 거야. 요거. 얘들아, 니은 간데 요 니은은 요 길이가 1일 때 요 길이가 2죠. 오케이? 그러면 C라는 점은 외분점으로서 A까지 거리가 3이고 B까지 거리가 1인 거야. 보입니까? 되겠지? 그래서 이 C라는 점은 AB를 3대1로 뭐하는? 외분하는 점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 되겠죠? 다시 C라는 점은 AB 바깥쪽에 있잖아. 외분으로서 A까지 거리가 3이고 B까지 거리가 1이 돼야 돼. 그 비율이. 알겠지? 그래서 그 비율이 3대1이 외분이 되는 그런 점이 바로 요 점입니다. 됐나요?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보면 헷갈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 그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은 AB의 중점이고 AB의 중점이고 자, 이 두 개를 구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은 쉽죠? 기역은 두 개 더해서 반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기역은 2분의 1, 그 다음에 3이겠죠. 자, 니은 갑니다. 3대1로 외분한다 그랬죠? 그럼 분모에 뭐를 깔아야 되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뺏는 거. 2를 깔아야 됩니다. 분모에 2를 깔고, 그 다음에 3대1을 A쪽이 3이고 B쪽이 1인 거야. 그래서 3대1을 쓰고, 요쪽은 그대로, 요쪽은 빼기. 되겠지?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이고, 요거는 곱해서 빼. 그러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요쪽은 15고, 요쪽은 곱해서 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답 두 개지. 그치? 답 두 개야. 그래서 모두 구하라 했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정확하게 쓰셔야 된다. 학교 지금 잘난다, 이거.
되게 기본 문제인데 아마 학교 시험에 한 7, 8번 정도의 그냥 기본적인 문제로 나는데 많이 납니다. 많이 나와요. 자, 넘어갑니다. 6-4번을 했고, 자, 넘어갈게요. 7번 가겠습니다. 대표전 7번. 요 책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한데 좀 재밌는 게 없네. 그래, 뭐. 기본에 좀 충실합시다. 요 공통수학 2는. 대신 수업이 조금 일찍 끝나고 나서 뒤에 시간 남으면 그 첨삭을 좀 할게요. 이제 그거를 좀 곁들여야겠다. 이제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네, 이거. 큰일 났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뭐 풀어봐도 좋고요. 아, 맞다. 뒤에 재밌는 거 몇 개 있더라. 나중에 하면 되겠다. 자, 이것도 대표 유형 문제입니다. 많이 뭐 모든 문제집에 다 있죠. A라는 점은 마이너스 4,1, B라는 점이 2, 마이너스 9. 이거를 T 대 1 마이너스 T로 뭐한다? 내분하죠. 그 점이 3, 4분면일 때 T값 구해라.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내분점은 요거랑 뭐 해야 된다? 더하죠. 더하니까 1이네. 1 깔면 되죠. 그래서 분모에 1을 깔고 뭐 안 깔아도 되겠네. 1이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중간에 t 대 1-t를 적어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잘 더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2t에다가 플러스 4t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t에다가 플러스 1-t 이렇게 되겠죠. 얘가 3, 4분면이래. 우리 3, 4분면의 점은 바로 xy 좌표가 둘 다 음수입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면 되겠죠. 그래서 6t-4가 0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10t 플러스 10도 1도 0보다 작으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의 t는 10분의 1보다 크고 t가 얼마? 3분의 2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나타나죠. 됐습니까? 답입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7-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점. 틀렸나? 이상하면 얘기해. 그죠? 네. 슬슬 눈이 가겠다. 지금 오늘 아침 8시 50분에 왔는데 지금 12시간째 하고 있네. 지금은 그래도 나은 편이긴 해. 근데 사람이 참 좋은 게 금방 익숙해진다고. 쌤 옛날에 강사 시작했을 때는 너희 알고 있니? 옛날에는 학원 시간 제한 없었대.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는 학원 시간 제한이 없어. 알고 있니? 서울하고 대구만 10시까지인 거 알고 있지? 이거 진짜 웃기지 않나? 서울하고 대구만 10시야. 부산 12시대. 진짜야. 강원도 12시야. 전라도 12시야. 충청도 12시야. 경기도도 12시야. 아, 경기도는 아닌가?
경기도 아닌갑다. 경기도하고 서울은 같이 가거든. 어쨌든 서울하고 서울 쪽하고 대구 쪽만 10시까지다. 응. 심지어 더 웃긴 거 하나, 저기 대구 끝에 가면 경산 있지? 경산은 대구가 아니거든. 그지? 거기는 12시 뒤. 진짜 웃긴다니까? 이게, 왜 대구는 왜인 거야, 여기? 왜 들어갔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12시까지가 학원 시간,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예 제한이 없었다가, 어느 순간 12시까지 하다가, 저기, 이명박 대통령인가? 하여튼 그 대통령이 10시까지로 했는데, 서울하고 대구만 10시까지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 봤는데, 무서운 얘기가 있더라. 10시 시간 제한, 다시 12시로 돌리자고 지금 법안 나왔대. 진짜야. 그래서 서울에 이제 학원 관계자들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연합들이 모여가지고, 10시까지가 말이 되냐? 지금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싶은데, 학원을 10시까지 하는 게 말이 되냐? 12시까지로 다시 바꾸자. 그래가 지금 막 둘이 토론하고 있어. 유튜브 찾아봐봐. 막 싸우고 있어. 그지? 애들이 10시까지도 많다! 뭐 이딴 소리 하고, 말이 되냐, 12시까지가. 그래서 얘들이 12시가 되면 대구도 자동적으로 12시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수업을 더 해야 되니까. 그냥 적당히 하면 좋은데. 옛날에는 12시까지 해서, 그래서 쌤 옛날에 어떤 학원, 쌤이 내가 학원을 처음 간 거는 25살이거든? 오늘 좀 이상한 얘기 많이 하네. 25살 때, 대학생 때 이미 학원을 갔어. 학원을 그냥 한번 가보고 싶어서, 왜냐면 쌤은 이제 강사를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수학학원을 25살, 대학생이죠. 대학생 때, 그냥 방학인데, 그냥 동네 수학학원이 있었어. 그 이름 많이 듣겠다. 페르마 수학학원이라고 있거든. 거기 그냥 동네에 있는데, 들어갔어. 난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들어갔거든.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길래, 저 강사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랬어. 진짜 그랬어. 그래서, 원장이, 뭐 이런 놈이다 해서 약간 이래 보더라고. 근데, 학교 어디세요? 근데 경북대 수학교육과,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제 약간 다른 거야. 이게 대구는 원래 좀 먹어주잖아. 이과가.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이래 된 거야. 뭐지? 그래서, 취직이 됐죠. 취직이 됐는데, 야, 정말 첫 수업 하는데 나 진짜 경악했다. 초등학교 3학년 수업했거든. 근데 영재야. 영재. 여러분 그거 자사중 아니? 중학교도 그 전국 단위의 중학교가 있대. 우리나라에 몇 개 없죠. 국제중하고 영훈국제중 들어봐서. 영훈국제중. 이거 옛날에 이재용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간 이재용 아들이 여기 출신이잖아. 서울에 있어. 서울 강남은 아니고 강북인가? 강남이가? 혹시 아나? 여기가 중학교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중학교야. 영훈국제중. 진짜 유명한 데도 이거. 이거 말고도 있죠. 몇 개 들었는데, 까먹었다. 어쨌든 그 중에서 청심중학교라고 있어. 이것도 국제중이야. 이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다. 알겠지? 근데 지금은 이제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쌤이 수업할 때는 여기 보내고 싶어서 난리였어, 엄마들이. 그래서 가장 좋은 케이스가 청심중학교나 영훈국제중을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서울과고를 가. 아니면 상산고를 가든지. 그지? 서울과고가 지금도 엄청 대박이죠? 서울과고가 지금도 의대 제일 많이 가는 학교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여기 갔다가 서울대 의대. 이게 이제 강남 엄마들의 가장 워너비 라인이었어. 이 당시에. 근데 그게 이제 그 유행이 대구도 내려온 거야. 수성구에. 그래서 내가 그때 가는 학원이 이게 법물동에 있었거든. 그래서 수성구의 엄마들이 여기를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거 시험 칩니다. 얘들은 시험 쳐, 시험. 근데 시험 문제 중3께 나와. 중학교 입학시험에 중3께 나와.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재 수업을 막 하거든. 영재 수업.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게 수업 되게 웃긴다. 책이 있거든. 책이 이래 있잖아.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제 영재 애들이 푸는 문제가 있어. 한쪽에 2개씩 이렇게 있어. 그래서 애들한테 이 문제를 읽어줘. 자, 다음 주어진 어쩌고저쩌고 영희가 철수가 있는데 어떻게 몇 킬로를 가고 했는데 자, 이거 풀어보세요. 하면
진짜 잘 풀어야 돼. 이게 애들이 영재 교육을 너무 옛날부터 하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껌인 거야. 그래서 막 애들 풀어. 그래서 막 손들어 막. 말해보세요. 하면 이제 맞았어. 칭찬해. 박수. 하고. 이게 뭐야? 이 수업을 했어. 진짜로. 그래서 얘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막 하잖아. 그래서 내가 학원 가면서 야 이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애가 한 명 있는데 물론 얘도 여기 가려고 하는데 겨울방학이었거든. 내가 겨울방학이니까 학원 강사를 하고 있겠죠. 학교를 안 가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학원 9시에 온다? 아침 9시에. 오전 9시에 와서 집에 10시에 가. 학원에 13시간이 있는데 우리 학원 있잖아. 내가 갖는 그 학원이 약간 베이스 캠프야. 이 학원을 먼저 오잖아. 먼저 온 다음에 이 학원 끝나고 다른 학원을 옆에 가. 그리고 또 가. 그리고 점심 먹으러 우리 학원을 다시 와. 그리고 또 가. 그리고 다시 저녁 먹으러 학원을 와. 그래서 학원 원장님한테 엄마가 밥값을 줘. 밥 좀 먹이달라고. 너무 불쌍하지 않나? 초등학교 5학년이. 그지?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와서 학원 갔다가 점심 먹어, 학원. 나랑 같이 먹어서 제육덮밥 맨날 나랑 같이 먹었어. 이렇게 먹고. 오늘은 뭐 먹을래? 그때 좀 그것도 재밌더라고. 그래서 뭐 먹고 싶으면 내가 같이 시켜주고 이랬어. 나도 같이 먹고. 그래서 애 점심 먹이고 저녁 먹이고. 그러니까 엄마가 언제쯤 오냐면 저녁 한 9시 한 반쯤에 와. 와가지고 그날 공부했는 거 다 검사해. 그럼 애가 옆에서 이래 보고 있어. 근데 반항도 안 해. 난 그게 너무 슬프더라.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해. 왜냐면 얘는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사고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사고가. 그냥 엄마 시키니까 하는 거야. 그냥 단지 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9시 반에 그래서 마지막 수업이 뭐였냐면 8시부터 10시까지 요 2시간 동안 쌤 나랑 있잖아. 개별 수업이었어. 과외. 그래서 원장한테 한 60만 원을 돈 주는 거야. 그 중에 나한테 한 20만 원 주고. 이런 식이었거든. 그래서 2시간 동안 과외하는데 얘 아침 9시에 오는 건 내가 알잖아. 같이 제육도 먹었잖아. 근데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둘이 같이 수업하는데 얘가 너무 불쌍하고 미치겠는 거야, 어린데. 나 25살밖에 안 됐잖아. 그래서 처음에 수업 막 하다가 너 놀고 싶지 않아? 이러니까 자기 놀고 싶대. 너무 막 미치겠대. 그래서 뭐 게임 좋아하냐고 막 그러길래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너 어렸잖아. 저도 뭐 아무도 모르는 시기인데. 그래서 자기 서든어택 좋아하는데. 이거 뭔지 알지? 게임. 그래서 막 좋아한다 그래서 조용히 데리고 나가서 PC방 갔어, 같이 둘이. 그래서 두 번 갔어, 2번. 많이는 안 가고 한 2번. 엄마한테 안 걸렸는데 걸리면 죽죠. 나도 어리고 철없어서 약간 그랬던 게 너무 애가 불쌍하잖아. 그래서 막 서든어택 막 같이 막 하고 뭐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얘 정신 좀 떨어졌대. 내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나중에 약간 죄책감 느끼고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영재 수업 했는데 뭐 재미도 있고 뭐 그때부터 계속 수업을 했는데 그때는 학원 시간 제한이 없었어. 그때. 자, 갑니다. 요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면 간단한 계산 문제 같아요. A라는 점이 마이너스 4,A, B라는 점은 2A, 마이너스 15. 근데 얘를 A 대 1로 뭐한다? 내분하는 점이 있겠대. 그러니까 뭐 문자가 여기저기 있지? 좀 계산 귀찮겠죠, 그죠? 어쨌든 그 점이 어디 위에 있다? 여기 위에 있대. 그때 A를 구해봐라 이런 겁니다. 자, 계산이 복잡할 뿐 뭐 풀만한 건 없죠. 자, 여기다 A 대 1을 딱 쓰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내분점은 분모에 얼마? A 플러스 1을 깔면 되겠죠. 내분점이니까. 그 다음에 크로스로 곱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면 2A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15A의 플러스 A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점이 이 위에 있다 그랬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분모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X좌표의 2배가 Y좌표의 뜻이거든. 그죠? 그러면 요 녀석의 2배가 얘의 2배가 얘가 된다 이렇게 하면 게임 끝나는 거죠. 분모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어차피 약분될 거 아니야. 그렇지? 생각하고 갑니다. 그래서 2A 제곱에 마이너스 4의 요 녀석의 2배가 요거 맞나? 그죠? 마이너스 14A랑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A 제곱에 요거 넘어오면
플러스 7a에 마이너스 4는 0. 2차 방식이 됐네. 그래서 2, 1, 4, 1에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a 값이 2분의 1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됩니다. 답이 두 개 나오면 당연히 문제 조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7-4에 확인해보면 양수 a 값을 구하라 했죠. 답은 2분의 1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A라는 점은, 자, 시작할게요. 8번입니다. 넘어갑시다. A라는 점은 2,5고 B라는 점은 6,-1인데 무게중심이 1,1이래. 그때 C점의 좌표를 구하래.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뭔 소리야? 자, C라는 점을 잡자. A, B 이렇게. 그래서 얘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이거죠. 그러면 X좌표를 다 더한 A랑 2랑 6을 더한 건 요거 3배겠죠. 3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Y좌표 다 더한 거 B랑 5랑 마이너스 1을 다 더한 거 요것도 3이 될 겁니다. 됐지?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고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죠? 8-3번 해보세요. 37. 그냥 확인만 할게. 37페이지에 8-3번 문제 확인해보세요. 자, 8-3번입니다. A, B, C라는 점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죠? A, B, B, C, CA를 각각 뭘로?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PQR이라 했죠. 이거 아까 무게중심의 성질의 확장입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그냥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그림 한번 그려볼까? A, B, C가 있단 말이지. 그때 A, B, B, C 얘들아 항상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어요. 알겠죠? 만약에 다른 말을 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 B 이쪽이 2대3, BC 2대3 똑같이 2대3이죠. 됐니? 그랬을 때 PQR 그러면 이 PQR 새롭게 형성되는 PQR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 무게중심과 정확하게 뭐한다? 일치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ABC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가 바로 1,1이다. 이거 쓰시면 답 나오겠죠. 됐니? 그래서 X좌표를 더할까? 뚝뚝뚝 더하면 B-4죠. 얘가 3이 돼야 되고 Y좌표를 더할까? 뚝뚝. 그러면
A-1인데 얘도 3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는 7이 되고 아니 A는 4가 되고 B 값이 얼마? 7이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답입니다. 확인한 거야. 이제 시험 나온대.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얘들아, 요거 적어줄게. 요거 하나 적으래. 요거 가끔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우리 고교 과정에서 평행 사변형이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 평행 사변형은 잊으셔도 됩니다. 이제 두 쌍의 변이 평행하다. 그건 정이죠. 그래서 평행 사변형이 나오면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 대각선의 중점 일치한다. 알겠지? 두 대각선의 중점 일치. 오케이? 요것만 알면 됩니다. 두 대각선의 중점이 뭐가 된다? 일치한다. 고교 과정에 평행 사변형 문제 나오면 이걸로 다 풀립니다. 왜냐면 어차피 평행 사변형은 성질이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지? 두 쌍의 변이 평행한다. 이거 가지고 하면 헤매일 수밖에 없고 계산이 더러워. 근데 어차피 두 쌍의 변이 평행하다는 사실 안에는 이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것만 알면 답이 다 풀린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름모입니다. 자, 마름모는 평행 사변형의 일종이죠. 기억나니? 마름모는 평행 사변형이야. 그리고 마름모의 성질은 평행 사변형이면서 두 대각선이 뭐한다? 수직합니다. 알겠지?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중점이 일치하면서 수직인 거고, 평행 사변형은 두 대각선의 중점이 그냥 일치할 뿐인 겁니다. 되나요? 그러면 얘는 조건이 두 개인 거죠. 조건 두 개입니다. 디귿 두 대각선의 중점 일치 그리고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여기 안 나와. 저 직선에 나와.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두 대각선이 수직입니다. 알겠지? 고교 과정에서 평행사변형과 마름모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내 변의 길이가 같은 거 이거 하지 마. 그거 하다가 조진다. 알겠지? 진짜야. 이 전망 나오는데 막 이거 다 갖다 가면 식 4개 나와. 으악! 하루 종일 풀고 있대. 자, 아닙니다. 자, 9번입니다. 얘들아 볼게. 자, 요 문제가 약간 뭐가 있어. 잘 봐리. 이게 별거 아닌데. 얘들 잘 봐. A라는 점이 있잖아. 1,3이야. 대충 찍을게. 일부러 이게 이제 생각할 게 좀 있어서. B라는 점은 5,-1이야. 대충 찍을게. C라는 점은 2,7이야. 그치? 그러면 2,7이면 여기 있겠죠, C가. 되겠니? 자, 근데 나머지 한 점 D를 찾으래. 그지? 그러면 얼핏 드는 생각은 D 위치가 되게 많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원래? 맞잖아? 다시 얘들아 여기 약간 위로 치우쳐졌는데 잘 봐. 약간 밑으로 내려줄게. 그러니까 A가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B가 여기 있거든.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D의 위치는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D 여기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니?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나 이걸로 옛날에 몇 시간 고민했다.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정석책에 이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답이 왜 안 하지? 답 4개 아니야? 답이 4개가 아니죠. 하나, 둘, 셋. 3개 아니야? 하루 종일 생각했거든.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약간 규칙이 있어. 뭐냐면 꼭지점이 명시가 돼 있잖아. 그러면 이 꼭지점이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규칙이야. 알겠니? 이거 어쩔 수 없어. 고등 수학에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반드시 여기가 D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돼. 알파벳 순으로. 그치. 그냥 받아들여. 그게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있어. 그 규칙이야. 약속이라니까. 알겠지? 그래서 꼭지점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래. 알겠니? 그래서 D는 여기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그려서 평행사변형처럼 하나 그려서 얘가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 알겠지? 알파벳 순
요 방향이 돼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A라는 점은 지금 이미 있잖아. 1,3. 그 다음에 B라는 점도 5,-1 있고, C라는 점이 2,7이고, D라는 점을 구하라 했죠. 얘를 A, B라고 두면 대각선의 중점이 뭐가 돼? 일치하는 거야. 그러면 중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더한 게 같은 거야, 이렇게. 어차피 더해서 반 나눌 거 아니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그러면 요렇게 두 개 더한 A 플러스 5랑 X좌표 말이야. 요렇게 두 개 더한 3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B-1 Y좌표의 합이 Y좌표의 합과 같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반 나눠서 같으나 그냥 같으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좌표가 마이너스 2,11, 요게 바로 D점의 좌표입니다. 나 이거 진짜 독서실에서 2시간 동안 고민했다니까. 왜 답이 하나지? 미치겠네. 책 잘못된 거 아니야? 전화해볼까? 진짜 하루 종일 생각했어. 출판사에 전화할까? 근데 시간이 좀 늦었거든. 어떡하지? 하우쌤한테 전화할까? 누구한테 물어보지? 근데 또 친구한테 묻기 싫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진짜야. 쌤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한테 한 번도 안 물어서. 그게 너무 자존심 상했어. 그냥, 아니, 내 혼자만의 그냥 이상한 성격이어서. 알겠지? 근데 학원 쌤한테만 물어봤거든. 하여튼 그랬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래서 9번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요거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대표형 10번 별표입니다. 학교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 요거 하기 전에, 문제를 잠깐 읽어볼까요? 자, 문제 갑니다. 시험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완전 대표형입니다. A라는 점이 2,6이요. B 점은 마이너스 1,2고, C라는 점은 8,-인데, 얘들아, 각이 이등분선이야. 각을 이등분 떡 했거든. 그때 요 D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알겠습니까? 자, 우선은 말부터 하고 정리는 이따가 해줄게요. 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죠. AB 대 AC는 BD 대 DC입니다. 이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AB 대 AC는 양옆의 변의 길이의 B는 밑변의 B랑 같은 거죠. BD 대 DC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AB 길이를 먼저 구해야 돼. 얘들아, 구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루트에다가 빼서 제곱, 빼서 제곱입니다. 그러면 3, 3, 9, 2, 4, 6, 6에 뭐라고? 이 길이가 5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AC 길이 할게요. AC 길이는 여기서 5까지 거리니까 이런 거 피타고라스 정리 봐도 되겠죠? 6하고 8이니까 얘는 10이겠죠? 됐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8에다 2 빼면 6이잖아. 여기다 이거 빼면 8이잖아. 6하고 8이니까 그 다음에 10이겠죠. 됐니? 그래서 AB 길이는 5고 AC 길이는 얼마? 10이죠. 그러면 1대2잖아. 따라서 BD 대 DC 길이가 얼마가 된다? 1대2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1대2라고 비율이. 됐니? 그러면 우리의 D는, 얘들아, 우리의 D는 이제 뭐가 돼? BC의 뭐가 돼? 내분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D라는 점은 얘는 BC를 1대2로 뭐하는? 내분하는 점이 되는 겁니다. 가능하죠? 되겠지? 그럼 이제 구하면 돼. 그래서 1대2로 내분하니까 D라는 점은 분모에 3을 내립니다. 분모에 3을 내리고 1대2, 얘들아 이미 여기 있잖아.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걸 뭐. 그치?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X좌표부터 구하면 8에다가 2를 빼니까 여기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좌표인데 마이너스 2에다가 4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3분의 2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공식을 위해서 하나만 정리하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그냥 하나 적자. 그 뭐 책에도 있지만 필요한 사람은 적습니다.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요 각을 이등분한 거야. 숑 이렇게 해서 요거랑 요거랑 같죠. 얘들아 이거 두 개 같다고 해서 이거 두 개 같니?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요게 D라고 하면 AB 대 적자 AB 대 AC는 뭐가 된다? BD 대 DC가 될 겁니다. 됐나요? 왜 그렇죠? 동생이 물었어. 형, 왜 이래? 저리 꺼져 이 새끼야. 이게 아니라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지? 뭐라고 설명할래? 설명 되니? 얘들아, 왜 이거 돼? 이거 돼 이거야?
왜? 요거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요거 기억납니까? 두 변의 길이가 있고 중간에 낀 각 세타가 있죠. 그럼 넓이가 뭐가 되지? 2분의 1 AB 사인 세타죠. 이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요 각이 세타고 요 각이 세타인 거야. 똑같으니까.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거 곱하기 사인 세타죠. 그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사인 세타죠. 근데 사인 세타가 똑같잖아. 2분의 1도 똑같잖아. 심지어 요 길이도 똑같잖아. 그지? 그럼 결국 왼쪽 삼각형 x1과 오른쪽 삼각형 s2의 넓이 b는 이거 대 이겁니다. 그지? 근데 한 삼각형 안에서 나눠진 이 두 삼각형의 넓이 b는 높이가 공통이죠. 동생한테 이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동생아,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높이가 똑같지? 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좀 때려야 돼. 그거까지 모르면 안 되지. 이거 높이는 똑같잖아, 솔직히. 높이는 맞잖아, 이거. 그것도 모르면 이건 모르면 안 되죠. 알겠지? 그래서 높이가 크니까 얘들 둘의 넓이 b는 요거 대 요거고. 그리고 아까 이 공식 때문에 얘들 둘의 넓이 b는 이거 대 이거야. 결국 넓이 b가 이거 대 이거라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공식을 알면서 이렇게 증명할 수 있고 하면 좋습니다. 자, 밑에 연습해볼까? 얘들아, 연습해보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넘어가자. 10-3번 해보세요. 10-3번. 아유, 좋다. 문제 좋다. 오르르르 좋다. 10-3번. 해보세요. 10-3번도 하고 10-4번도 하고 둘 다 해봐. 시험 잘 나오니까. 10-3번 하고 저 뒤로 가서 45페이지에 13번 하고 내가 적어줄게 앞에. 숙제는 당연히 다 푸는 겁니다. 이 문제집을 배운 데까지 싹 다 풀면 돼. 모든 문제 싹 다. 뭐 1시간만 하면 풀걸? 열심히 하면. 뭐 방학이라고 대치동 가고 뭐 특강 가고 아마 한 2월 말 되면 한 3명 더 올 겁니다. 지금 예약받은 애들이 있어서. 우리 잠탱이 대치동 갔네. 대치동 가서 자겠네 또. 잠 잘 오겠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통수학 2는 그럼 라이트하게 정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한테 시험할 거야. 지금 공통수학 2까지 2000문제 때려 넣으면 머리 터질 것 같아서 내가 작년에 해봤거든.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하고 똑같이 했는데 작년에도 내가 마프 시너지급의 문제집을 공통수학 1, 2로 다 했단 말이야. 근데 공통수학 2쯤 되니까 애들이 시들시들해지더라고.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차라리 그 에너지를 공통수학 1에 더 씁시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프린트 해가지고 다시 정리 한번 해줄게. 자, 갑니다. 어라라? 쌤, 갑자기 웬 내심이에요? 내심의 정의가 뭐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오케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그러면 저기가 내심이라면 이거랑 얘랑 같다는 뜻이잖아. 되겠지? 그것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럼 저 문제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알겠지? 저 문제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자, 갑니다. 얘들아, 말해.
이런 거 연습해. 5에다가 마이너스 7을 빼면 12죠. 6에다가 1을 빼면 5죠. 10이랑 5니까 이 길이는 13입니다. 됐나요? 됐지? 그 다음 요거도 빼면 대부분 그래. 3하고 4잖아. 그럼 여기는 5야. 됐습니까? 그래서 피타고라스 수. 그러면 13대 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D는 13대 5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D점의 좌표는 분모에 뭐를 18을 내리면 되겠죠. 두 개 더한 거. 그 다음에 크로스로 잘 곱하시면 됩니다. 26에다가 마이너스 35가 되고 마이너스 39에다가 플러스 30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바로 답이 될 겁니다. 됐나요? 할 수 있겠죠? 자, 13번 보세요. 요거 봅니다. 요거 은근히 중요해서 요거 별표 하나 붙일게. 이거 옛날에 그 뭐야 티처스라는 무슨 이상한 프로그램에 어떤 아이가 나와서 이제 뭐 수학 능력을 막 검증하고 있는데 이 문제 푸는데 막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막 그 정승재라는 수학생이 막 놀래가지고 우와 얘는 어떻게 이렇게 할 줄 다 할 줄 아는 거죠. 우리 다 할 줄 아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를 놀래고 있으니 나도 웃겨가지고야. 자 갑니다.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자 갑니다. 얘의 뭐를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래. 뭐라라? 이상하죠. 왜냐면 문자가 두 개입니다. 그지? 그리고 심지어 루트가 있죠. 그러면 이걸 이대로 최소값을 구한다? 뭔가 이상하죠. 그지? 그래서 얘는 다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죠? 점과 점 사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요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루트는 바로 0,0과 A, B 사이 거리죠. 되겠습니까? 걷다가 더하기를 얘는 그럼 뭐야? 2, 마이너스 4와 되겠습니까? 2, 마이너스 4와 역시 A, B 사이 거리죠. 이렇게 됐니?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합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 0,0이 있는 거야. 그리고 2, 마이너스 4가 있는 거야. 근데 A, B는 아직 몰라 어딘지. 이해가? 근데 만약에 A, B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를 말하는 거죠. 됐지? 그럼 여기서 생각. A, B는 어디 있으면 저 합이 최소가 되지? 바로 요 두 점의 요 선상에 있으면 되겠죠. 됐지? A, B가 두 점의 요 선분 선상에 위치합니다. 되겠니? 선분 위에 존재하잖아. 선분 위에 존재하면 최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때 최소값은 요거 더하기 요거 즉 이 두 점 사이 거리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최소는 바로 0,0과 2, 마이너스 4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답은 루트에 4 더하기 16 2루트 5가 답입니다. 됐습니까? 되겠죠? 이해가니? 되겠지? 자, 요런 문제가 또 있었다는 거죠. 이거 약간 여담인데 이거 루트 하나 더 있잖아. 만약에 이렇게 더 있잖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고교 과정으로 못 푼디. 점 3개면 못 풀어. 점이 3개가 있거든. 이렇게 점이 3개가 있죠. 그치? 근데 어떤 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3, 마이너스 8과 A, B잖아. 그치? 그럼 결국 점이 3개거든, 지금 이제. 그래서 요 점 0,0하고, 그치? 요 점 뭐 2, 마이너스 4랑, 뭐 대충 쓸게 3, 마이너스 8 이렇게 있잖아. 그때 어떤 점이 이렇게 있어서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게 최소인 점. 이거 고교 과정이 아니다. 그지? 이거 페르마 점이라고 해서 대학교 과정이야. 그지? 하여튼 그래. 이거 근데 옛날에 경신고 시험 안 나왔대. 고생해. 옛날에 경신고에서 이 페르마 점이 한번 나왔습니다. 2학년 때 나왔어. 근데 1학년 때 나오기 좀 힘들어. 2학년 가야 사인 코사인 법칙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나올 수는 있거든. 근데 1학년 때는 못 나옵니다. 이거는 경시대의 문제라서. 근데 웃긴 거는 여기 하나 더 있잖아. 더 있는 거는 또 고등학교 과정에서 낼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 돼. 그냥 아는 척 했어.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미리 얘기를 할 건데 얘들아 항상 기억해. 내가 몇 번 얘기해 줄게. 고등학교 가면 수행평가를 할 거야. 물론 수행평가가 굉장히 간단한 학교라면 땡큐고, 그지? 땡큐인데 보통 수학 수행평가가 좀 짜증나.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수학 수행평가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책을 읽고 수학 내 진로에 관련된 수학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세요.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수학 교과 과정에 벗어난 새로운 원리를 찾아서 자기 진로와 연관시켜가지고 조사해 오세요. 이런 거, 진짜 있다니까? 내 애랑 그 카톡에 있는 거 보면, 나 맨날 이거 내가 가르쳐.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수행평가를 하잖아. 독후감 써오세요. 이런 걸 내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안 돼.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책을 내가 읽을 수는 없잖아. 너가 읽어야지. 근데 뭐 어떤 주제 탐구, 그지? 주제 탐구를 하고 싶은데 어떤 주제를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그럼 쌤한테 물어,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이제 이거 혼자 끙끙대고 시간 아깝다. 알겠지? 뭘 해야 될지 막 그것도 선비처럼 막 책 찾아보고 이러고 있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쌤한테 뭐 하면 좋을까요? 하면 내가 그냥 내 머릿속에서 해줄게. 그러면 웬만하면 다 100점 맞아 오더라고. 알겠지? 그래서 수학 수행평가 이런 거는 쓸데없이, 그지? 너무 고민하지 마. 수행평가가 이게 정말, 얘들아, 수행평가가 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알지? 한 30에서 40%거든?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이 봐봐. 중간고사가 뭐 35, 기말고사가 35, 그럼 나머지 30이 수행이야. 그러지?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되게 크지? 졸라 열심히 한다 하다.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거 너 당연한 거 아니야? 수행은 30점이라도 내기만 하면 빵점 안 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해가지고 냈는데. 야, 너 GPT로 너 뺏겼지? 그 재민이한테 뺏겼지? 너 빵점. 이렇게 안 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비인간적이야. 그 학교쌤이 얘랑 원수질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럼 얘는 만점이 30이고 진짜 뭐 해봐야 한 27점 이래 되는 거야. 알겠지? 진짜로. 아니, 웬만큼만 하면 점수 그냥 이 정도 줘. 근데 이거를 진짜 30%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여러분들이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게 수행평가 비율이 30%이기 때문에 와, 중간고사만큼 중요하구나. 아니라고. 그지? 괜히 막 이걸로 막 너무 신경 쓰고 있잖아. 막 밤새 하고 막 이런데. 최대한 효과적으로 빨리 해. 그리고 막 좀 별로 막 디기 막 안 어려운 거 엄마한테 좀 부탁해. 형한테 얘기하고 동생한테는 동생 뭐 하겠네. 그치? 그 누나 있거나 하면 누나 이거 좀 해줘 제발 하면 해줘. 야, 그거 뭐 어때서?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해. 알겠지? 중간고사 이거 35%지만 점수는 100점이잖아. 이건 문제 하나 더 맞으면 수행평가 꼴찌에도 이게 더 높아. 그걸 아셔야 돼요. 알겠지? 근데 이거 가지고 막 미친 듯이 한다. 내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너희 세특이라고 들어봤지? 이거 중요한 건 알지? 알지. 그래서 내 그 학생부 종합 거기 있잖아. 학생부 기록부에 학생부에 내가 한 행동들을 막 적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탐구하고 막 해가지고 쌤한테 갖고 와가지고 막 써달락하고 이거에 목숨 건다. 내가 미치겠다. 이거 시큰 열심히 하고 내신은 막 3등급 나온대.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 아니야. 그지? 점수 안 나오면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 야, 솔직히 생각해봐. 내신이 1에서 5까지인데 내신이 예를 들어 한 3.0이야. 근데 이거 잘 써가지고 명문대 간다고?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 얘들아, 너무나 절대적으로 얘가 중요한 거야. 얘는 솔직히 말해서 한 1%? 실질 반영 비율 말이야. 실질적으로 내 등급에 영향을 주는 거는 몇 프로 안 돼, 이거는. 근데 이거에 막 며칠을 한다, 막 밤새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지, 그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이거 좀 하지 마. 학교 좀 있으면 들어가잖아. 동아리 제발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의대 동아리 들어가면 의대 들어가는 줄 안 돼.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대요. 애들 있잖아. 나는 심지어 여학교들을, 남학교는 좀 덜해. 왜냐면 남학교는 그냥 뭐, 들어올 사람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학생들은 이걸로 내가 보니까 뭔가 뭐 무리 짓니? 의대 동아리 면접 본대, 막. 심지어 시험 쳐. 미친 거 아니야? 성적 좋은 애들만 뽑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나는 이해. 뭐 해화여고인가? 거기 뭐 의대 동아리 있는데, 국어, 영어, 수학 시험 쳐. 과학 시험 쳐. 수학하고 과학.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거? 그지?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 아니, 뭐 그냥 적당히 그냥 뭐 내가 예를 들어 의대 가고 싶어. 그럼 의대 동아리 가겠지. 근데 떨어졌다고 속상할 필요 없어. 이거 동아리 안 들어갔다고 해서 뭐 감점 맞고 이런 게 있겠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있으면 이 동아리 회장은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거니?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서 뭐 동아리 활동하라 그러면 이래 보고 그냥 마음에 드는 거 빨리 선택해서 그냥 원서 내보고 싫다하면 취하라 뭐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 뭐 며칠을 한다 이거를. 진짜 아깝다. 차라리 그 시간에 수학 문제 하나로 더 풀어. 그게 맞는 겁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이 입학하게 될 고등학교는 절대적으로 내신입니다. 이 점수가 잘 나와야 되지. 이딴 거 암만 잘해봐야 좋은데 못 가요. 알겠지? 중간고사 100점 맞고 기말고사 100점 맞으면 끝이야. 1등급 나옵니다. 수행평가 내기만 하면 돼. 이제 이거 안 내면 안 돼, 근데. 안 내면 빵집이지. 안 내면 안 되고, 내기만 하면 되잖아. 자, 하여튼, 효과적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답답하대, 막. 옆에서 보면, 막 수행평가 막 밤새고. 우리 반에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우리 반에 얘가 내신이 1에서 9까지 있거든, 얘들은 아직 1에서 9까지인데, 얘가 내신 1.1이야. 한 과목 빼고 싹 다 1등급이거든. 전교 1등이야. 근데 얘가 수행평가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합니다. 그냥 내한테 물어봐. 그리고 내가 주제 가르쳐 주잖아. 그냥 빨리 해. 근데 뭐, 이게 AI 같은 거 좀 써가지고 있잖아. 빨리 해. 빨리 해가지고, 맞는지 확인해 달라 그래. 그럼 내가 얘 확인해줘. 네. 얼마나 좋아, 깔끔하게. 그걸로 막 며칠을 고민하고 얘. 쓸데없어. 얘는 이제, 뭐, 치대 가고 싶어가지고, 아마 뭐, 저 정도면 치대 가죠. 1.1이면. 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쌤이 좀 피곤해서 쓸데없는 농담을 좀 많이 했는데 다음부터 좀 적게 할게요. 자, 우리의 숙제는 당연히 여기 우리 페이지 보시죠. 46페이지까지 요거 다 하고, 얘들아, 요것만 하는 게 아니야. 쌤이 엑기스 문제는 모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단원이 이렇게 좀 지나가잖아. 그러면 평면 좌표, 그다음에 직선, 원에 아주 유명한 문제들, 반드시 봐야 될 문제는 내가 프린트를 해서 줄게. 이런 식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마플 시너지처럼 숙제 막 150문제지. 이건 좀 오바야, 지금 이거. 이거 다 까먹어, 어차피 2학기 되면. 다 까먹더라고. 그래서 공수2는 이렇게 좀 라이트하게 하고, 쌤이 프린트 주면 그 프린트 나중에 한번 정리하고. 그래서 쌤 계획은 이거야. 지금 1월 첫째 주잖아. 최대한 빨리 한 2월 중순 정도 되면 이게 끝나야 됩니다. 앞으로 한 달 만만에 이거 끝낼 거야. 알겠지? 그리고 2월 중순부터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중간고사 대비 들어갈 거야. 알겠지? 그래서 2월 중순에는 다시 공수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신 고쟁이 있죠. 요게 이제 주교재가 될 거고, 부교재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게 뭔가를 내가 만들어 줄게. 알겠죠? 학교마다 이게 좀 다르거든. 그래서 프린트물을 부교재로 해서 2월 중순 되면 이제 그거 할 거야. 중간고사 시험 칠 겁니다. 매 시간마다. 알겠죠? 매 시간마다 중간고사 범위 있죠? 매 시간마다 23문제, 22문제씩 시험 칠 거야.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계속 할 거야. 매 시간마다. 그래서 우리 5월 초에 있을 예정인 뭐 4월 말일 수도 있겠죠. 이 중간고사를 어쨌든 미친 듯이 대비해서 절대로 모르는 문제가 없게 그렇게 대비할 겁니다. 그래서 2월 중순부터 할 거니까 그 전까지는 요거는 이렇게 한다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업이 조금 여유 있을 때는 첨삭을 좀 할게요. 뒤에 시간 남겨서. 자, 뭐 오늘 갑시다. 뭐 한 1분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숙제는 많지 않지? 뭐 기계면 한 50문제도 안 될 거거든. 요거 해보세요. 알겠죠?